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엠마쌤. 안녕하십니까, 미네풀님. 저희 10년 인연의 우리 미네풀 언니를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다들, 나 유튜버 되면 다 엄청 떼돈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독자가 엄청나시잖아요. 엄청날 정도는 아니고 지금 한 14만 6천 정도 돼요. 네. 내 딴엔 잘했다. 진짜 안동의 자랑. 안동의 딸. 아니 근데 이렇게 유튜버가 되면은 돈도 엄청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 유튜버의 삶 어떤가요?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구나. 그리고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조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를 수도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쨌든 혼자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복이 심하게 타요. 이게 아무래도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사실은. 저는 아팠거든요. 중간에 한번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좋은데 건강이 한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좀 패턴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죠. 그래도 진짜 최대치로 번다고 하면 순간에 제일 많이 벌어본 거는 한 달에 1,000 정도 번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어렵고, 저희 같은 채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개발 같은 거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보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적으로는 월에 한 200 정도 했던 게 솔직히 최대치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제안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를 좀 소화하다 보면은 영상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수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기복이 매우 심하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직장인들 유튜브 하는 거 괜찮은가요? 지금 뛰어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요새는 숏폼을 많이 만들고 그거를 노출시키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워졌어요. 물론 숏폼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만들거나 뭔가 제작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시도를 많이 좀 가볍게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쉬워졌죠. 그러면은 지금은 퇴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퇴사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직장 다닐 때 유튜브 시작하신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는 아니었죠. 그때는 그냥 일만 주구장창 했었습니다. 그러면 퇴사하고 유튜브 시작하신 거예요? 네, 퇴사하고 뭐 이것저것 좀 시도해 보다가 근데 사실 퇴사할 때는 유튜브를 해야지 하고 퇴사를 했는데 그거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땐 더 심했어요. 왜냐면은 2016년 정도였으니까 퇴사하고 막 이런 게 그때는 유튜버가 지금 같은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막 사람들이 저런 걸로도 돈을 번다고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항상 콘텐츠 만드는 일이 하고 싶었고 제가 만들고 싶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미국에서 먼저 나오잖아요. 외국 채널 같은 것도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야. 자기 얘기를 이렇게 원씬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컷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래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심적인 그 장벽을 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돈을 버는 게 아닌데 벌어놓은 돈 그냥 까먹으면서 유튜브 하셨던 거예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까먹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랬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인 분들은 또 그런 마인드 가지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완전 처음부터 유튜버로 시작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진짜 다르게 생각해보면 나는 막말로 안 되면 직장 돌아가서 하면 된다. 나 거기서 어차피 그 직장 생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맥 없는 것도 아니고 가면 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래도 1년을 해보자. 다행히 잘 됐죠. 그 1년이 데드라인이었어요? 1년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했는데도 이게 답이 안 나오면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물론 이제 재능 없어도 하는 방법이 요새는 많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방법 추천하시나요? 퇴사 3년 딱 때리고 전업 유튜버 되겠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너무 많은 패를 끼치고
지금도 약간 도움을 이제 드려야 되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는 추천 안 하고, 하실 거면은 전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걸 추천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근데 병행하기 좀 쉽지 않지 않아요? 어떠세요? 지금의 저라면은 네.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때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죠. 뭐였어요? 안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난 직장인으로 너무 오래 살았잖아. 내가 과연? 이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하려면 요새는 강의도 너무 많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어떻게 소재를 잡고 하면 좋을지, 그러고 저처럼 캐릭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저는 시도를 해보시는 게 예전보다는 쉬워졌다.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사회에 나와서 계속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네. 어느 날 나 혼자 뚝 나와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니 솔직히 편집 기술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지금도 편집 기술 잘 많이 쓰지 않아요. 시작하는 게 너무 그 심적인 부담, 그런 게 제일 컸죠. 사실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도 나 유튜브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다 그러면은 첫 단계 스텝 1 뭐부터 하면 좋아요? 주변에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한번 찾아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 비즈니스가 되는구나를 머리로 하는 거랑 중요하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랑 달라요. 그쵸, 그쵸. 근데 요새는 유튜버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기 경험 공유를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쵸. 그런 데를 한번 가셔서 직접 대화를 해보시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이게 좀 물질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보는 네.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운이 좋게도 주변에 좀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언론사에 일을 했었거든요. 회사를 네네네.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주변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나처럼 여기긴 했는데 동경만 하다가 그때는 페이스북으로 이제 좀 유튜브처럼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나 뭐 한다 하는데 솔직히 내 속으로는 나보다 그렇게 잘날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행을 해서 하는 거야. 네네네. 그게 약간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더 잘하겠는데 이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만나보셔서 그 사람들이 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은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죠. 그쵸,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그 사람 만난 다음에 채널에서 주제도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주제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주제하는 게 빡셌어요. 쉽진 않죠. 일단 저는 초반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솔직히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그쵸, 게임 그쵸. 유튜버들은 게임 유튜버만의 방법이 있고 라이브 방송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저처럼 기획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어떤 방법이 좀 내가 할 만할까?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할 만할까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만만하게 접근을 해야지 그나마 좀 쉽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이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한 달치 준비해서 자료조사해서 한다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못하고 실패에 대한 그 상실감이 너무 커. 그쵸. 왜냐면 이거는 올리고 나면은 성적표가 바로 뜨는 맞아요,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만만하게 시작하고 이 정도는 좀 실패해도 되지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봐야지 감을 잡아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고 이런 포맷이라면 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걸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뭐 재능이 엄청 많고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제가 고민 상담을 잘한대요.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금 말하는 재주가 있는가? 아니 내가 캐릭터가 있나?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들 볼 때도 좀 그런 식으로 고민 상담도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런 콘텐츠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런 분들이 되게 편집을 심플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포토샵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단 기술적인 한계를 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심리적 허들이 컸는데 그쵸. 저 정도 편집은 쉬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편집 기술이 되게 단순하게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할만한 거야. 그래서 올렸는데, 뭐 초반에는 한 조회수 4 이렇게 뜨죠. 근데 올리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반응은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지금 미 대표님이 다시 지금 이 시기에 0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게 어리시면은 부모님의 도움 아래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아요. 근데 나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미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신다면은 네. 시간을 되게 잘 쪼개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러고 하시다 보면은 이게 편집이라는 건 되게 손이 있거든요. 네네네. 결국에는. 요새는 툴이 너무 좋아서 스마트폰으로도 편집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쵸. 뭐 릴스나 어쨌든 쇼폼 콘텐츠 같은 경우는 더 제작이 쉬워요. 그러니까 제작만 두고 본다면 기획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근데 기획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갈 수 있어요. 남들 하는 거 일단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가볍게 시작하고 시간을 하다 보면은 기획하는데 몇 시간, 편집하는데 몇 시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정말 네. 일주일에 영상 1개도 괜찮거든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일주일에 영상 2개에서 3개 이렇게 올렸어요. 물론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도 성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서 라이브 방송에 이것저것 나오는 거를 편집해서 조금 더 쉬워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 그러니까 소스가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거.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영상 2개 정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면은 저는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구독자 100명 정도, 저희 채널 정도 초보 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사실 이거 되게 사심 가득한 질문인데. 일단 수익화를 하려면 1000명은 돼야 되죠. 네, 아마. 저는 엠마쌤은 1000명 금방 되실 것 같아요. 조만간에. 제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제발. 되셨으니까. 조만간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구독자 수는 1000명만 넘어가면 계속 느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브랜딩이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근데 수익만 놓고 보면은 제가 그 강의 같은 데 나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 1000명대까지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라. 아. 그때는 언박싱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러게 유행했던 시기였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아, 제가 지금 브이로그 처음에 해서 올렸잖아요. 다들 브이로그 하지 말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브이로그 하면 망하는데 그거 왜 하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초미녀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초미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엠마쌤도 미녀인데 브이로그 하면 안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초미녀거나 초부자거나 약간 그런 식이 돼야 돼. 엠마쌤이 좀 더 성장하시고 나면은 사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뭔가 딱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네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관심을 가져줘 하고 제 사생활을 보여줬는데 효과가 없었고요. 저의 첫 번째 촉이 맞았어요. 상담하는 걸로 갔어야 됐는데 이게 초반에는 조바심이 드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니까 안 되네? 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1000명일 때까지는 그냥 막 이것저것 브이로그 하고 싶은데 해도 되잖아요. 1000명 전이니까. 하셔도 돼요. 지금도 네.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목이랑 썸네일을 기가 막히게 이제 하셔야지. 그쵸. 아. 중요하죠. 그럼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요? 한 1000명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본인이 어떤 콘텐츠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터졌기 때문에 1000명이 된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방향성이 보여요. 내가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밸런스 게임이죠. 계속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시도해보고 또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그다음부터는 또 이런 이런 것도 올려주세요. 해주세요. 저런 것도 해주세요. 그럼 그중에 내가 할 만한 것들을 이제 해주면서 이제 상호작용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유튜버로 전업을 하고 계신데 네. 직장인이었던 삶과 유튜버 전업이었던 삶 좀 다른가요? 힘든 영역이 달라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직장인도 난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다라는 사실도 전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회사 네네. 다닐 때 내 시간이 없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유튜버가 되면은 일단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삶인 거죠. 내가 디자인한 시간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죠. 어딜 가도 좀 환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채널이 좀 커지면은 조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는. 그걸 꼭 전업으로 하지 않아도 전업으로 해서 수익이 일정하면은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그러면 이걸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튜버 생활을 지속 안 할 생각은 없는데 이 채널을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겠다는 뜻은 아니고 네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니까. 그래서 되게 혼자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워낙 많이 그쵸, 있다 그쵸.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처음에 퇴사하고 나서 진짜 입에 거미줄 끼는 느낌을 받았어요. 혼자 살았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제가 뭐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도 아닌데, 한 달 동안 그렇게 사니까 진짜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이. 혼자 일한다는 거 생각보다 되게 그렇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이진 않아요. 근데 수익적으로 봤을 때 하기 나름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회사 다닐 때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되게 힘들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네, 힘들고 외로운 콘텐츠고 뭐고 그냥 하기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기 되게 쉽죠. 혼자 빠지기 있으니까. 쉽고 이게 헤어나오기도 좀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익이 나면은 조직화를 좀 하는 거, 팀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내가 어떤 크루 안에 들어가거나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개인 채널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 주고받고 서로 품앗이를 해야 되니까. 그쵸. 네, 품앗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확장시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라이브 방송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좀 봐주세요. 수요일 저녁 7시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품앗이 했잖아요, 오늘. 그럼요. 네, 이렇게 제 품앗이하고. 영상도 또 올라가 있잖아요. 네. 주제가 뭐죠, 근데?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주제를 알 수가 없네. 피해 그 시간 관리법이랄까? 네. 사기꾼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미네플님이 만약에 채널을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다시 시작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할 수 있으니까 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갑자기 막 엄청 많이 키우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솔직히 운이 나쁘면은 지금 규모로 못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뭐랄까 SNS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생각을 전달도 할 수 있고 난 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봐주고 그게 돈이 돼. 전 1000명 정도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네네. 그러면 1000명만 되면은 수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생활도 공유할 수 있고 너무 그리고 길이 많아요. 사람들한테 채널을 어떻게 키우는지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주원규님 말이 맞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저도 유튜버의 미네플님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